그리고 화자의 말하기 내용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공정성 들 판단하는 니은,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디귿으로 듣기 전략을 유형화할 수 있다. 즉 보기를 보면 평가적, 공감적, 그리고 추론적 듣기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 찾아보면 소통 방식과 그리고 의도,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는 거는 추론이 될 수 있겠지.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추론하면서 들었을 때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니은 보면 말하기 내용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판단하는 것.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말을 하면서 그 쌓여져 있는 신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화자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타당한 말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곳에 서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치우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평가적 듣기가 될 수 있겠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공감적인 듣기가 되겠지. 그러면 10번의 답은 2번이 되고, 그리고 11번. 11번 보면 밑줄 친 발화의 표면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가 같은 것은, 지금 발화에서 표면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인 거고 내포된 의미는 함축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근데 먼저 보기 1번부터 보면 이따가 저녁에 만날까? 나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 겉으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라고 말했지만 내포된 의미는 난 너를 저녁에 만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돌려 말을 한 거고. 그리고 2번 보면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저 지금 보고서 쓰고 있어요. 복사를 해달라고 가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복사를 해줄 수 없다라는 내포적인 의미를 지금 보고서 쓰고 있다라고 겉으로 표현을 한 거지, 돌려서.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3번이 그릇 좀 내려줄래요? 했더니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그릇을 내려주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의 의견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이제 반대되고 있다. 나가 동참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거고, 지금 4번의 가를 보면 여보나 다시 왔어. 밖에 비가 와요.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은 가는 내가 지금 우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지. 근데 나가 이 얘기를 듣고서 우산 여기 있어요. 내가 도움을 줄게요. 라고 화자의 말에 지금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화의 표면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가 같은 것은 4번이 된다. 그리고 12번. 다음 글의 가장 적절한 반응은 12번 글 보면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쭉 얘기가 나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처럼 한 이미지에 익숙해지면 다른 이미지에 대한 존재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요렇게 비문학 지문이 짧게 나오는 경우든 아니면 어떤 비문학에서든 처음 혹은 끝부분에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냥 소녀와 노인의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견해를 가져다 얘기를 한 거고, 이를 통해서 지금 도입부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필자의 얘기. 이처럼 한 이미지에 익숙해지면 다른 이미지에 대한 존재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결과적인 거를 나타낸 거지. 그래서 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당연히 4번. 어떤 이미지에 익숙해지면 다른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답 4번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13번. 다음 중 의사소통의 방식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번 의사소통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1번에서는 눈맞춤, 청중들과의 눈맞춤을 얘기하고 있고 2번에서는 윤서가 외국인 청중을 고려해서 말의 속도를 늦춰서 발표를 진행했다. 말의 속도가 나오고 3번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호응을 유도하였다. 목소리의 크기가 나오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주제이므로 담담한 어조가 나오지.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말, 목소리, 속도, 크기, 어조 이런 같은 말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눈맞춤이기 때문에 같은 비언어적 소통 방식이더라도 13번에 1번이 다른 방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답은 13번에 1번이 되는 거고 14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침팬지 사회에서는 하고 쭈루루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글의 중심 내용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지. 먼저 지문을 보면 침팬지 사회에서는 수컷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고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고 하지만 꽤 많은 경우 암컷이 사회의 중심 세력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른바 수컷의 정치적 생명은 아주 짧다 하고 쭈르르 또 나오고 반면 암컷은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다. 그리고 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암컷이다. 지금 수컷과 암컷을 얘기하면서 암컷의 그 실질적인 중심 세력이라는 거,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암컷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보기에서 3번.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암컷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15번.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면 가에서는 사람이 어렸을 때 책을 두세 번만 읽고도 곧바로 외우거나 또 능히 시문을 지어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으나 정작 어른이 되어 늙어서는 성취한 바가 남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똘똘한 재주가 쉬지 않는 부지런함만 갖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을 읽고 독서하고 하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에서는 무릇 독서는 절대로 서둘러 의문을 깨치려 들면 안 된다.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읽고 또 읽는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면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살피고 탐구하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도 또 수시로 살피고 탐색한다.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기 중에서 독서의 방법인 2번이 될 수 있겠지. 16번. 이것도 비문학 지문. 16번과 17번도 비문학 지문인데 16번은 위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 문제지. 내용과 다른 것은.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노인 세대와 그리고 어느 사회는 은퇴 질병, 재뇌출가, 부부사별 등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경험 속에서 가족 갈등이 증가한다. 근데 이 가족 갈등과 경험들은 노인 세대와 그 가족이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와 역할을 변화하게 만든다. 경험과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와 역할을 변화하게 만든다. 라고 밑줄을 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보면
가족관계의 변화와 갈등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손자 양육이나 부모 부양을 둘러싼 그 견해 차이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뒷받침하고 있지. 그리고 이미 여러 관련 연구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는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노년기 우울감이 이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던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의 뒷받침 문장들인 거지. 근거들.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보자. 그러한 경험에 따라 노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가지며 이 욕구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 그리고 노인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욕구 해소 주체가 노인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가족,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 해소가 된다라는 거지. 충족시켜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회복지제도,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 정책 외에도 갈등 관리라는 사회주도적 정책이 노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인 거지. 아까도 말했지. 비문학은 맨 처음 혹은 맨 마지막에 이제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기 쉽다. 하지만 여기 처음에는 도입 부분이었기 때문에 밑부분에 지금 이렇게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갈등들이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족, 사회복지제도가 그 욕구 해소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고 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 이 정책, 기본적인 정책 외에도 갈등 관리라는 사회주도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16번의 4번이 돼서 노인 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겠지. 노인 세대에 겪는 경험과 욕구는 1문단과 2문단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글의 주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험과 우울함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의 영향이 연관되어 있긴 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가족관계가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도 가족관계가 노인 삶의 그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답은 16번의 4번이 된다. 17번의 위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내용 일치 문제로 1번 가구 및 가족의 형태가 노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앞부분에 나왔지. 앞부분에 우리 가족 관계의 변화, 뭐 갈등, 그리고 세대 내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고 노인 세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3번 노인 문제 해결법은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갈등 해소에 있다. 노인 문제 해결법은 가족관계 갈등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많은 여기저기서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갈등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주도적인 정책이 필요로 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 답은 그래서 3번이 될 수 있겠지.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기대와 역할이 변화되는 것도 나타나 있지. 맨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나타나 있지. 그리고 18번. 다음 중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비유한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은 여기 나와 있는 탁탁아 보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 심어놓고부터 맨 마지막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당겨보고 심지어 나무 껍질을 손톱으로 벗겨보고 살았는지 말라 죽었는지 시험하고 뿌리채 흔들어보고 흙이 단단한지 부실한지 꺼내서 관찰하기까지 하였다. 여기가 마을 사람들의 행동인 거지.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서 비유한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이 될 수 있겠지. 보기 1번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장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맨 처음 시작부터 천천히 바르게 잡아가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2번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는 질서와 그 순서 차례가 있는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서 계속해서 성급하게 덤비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2번의 속담에 비유할 수 있겠고, 3번 같은 경우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이거는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고, 4번 굽은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같은 의미로 굽지 않고 곱게 서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많아서 금방금방 빨리 베어져서 이제 다른 데로 이용이 되지. 근데 오히려 남아있는 나무들은 이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굽어 있는 나무들.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을이나 이런 데 남아서 그늘을 드리워주고 하는 것들은 굽어 있는 나무들. 그래서 굽어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제 역할을 제고시를 하고 있다라는 뜻. 그래서 18번은 2번이 답이고. 19번부터 20번 문제. 박지원의 호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작품으로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 소설. 지금 호랑이가 북각 선생을 혼내고 있는 부분이 지문으로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범이 꾸짖어서 북각 선생이 이제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 쳐다도 보지 못하고 이제 계속 숨죽이고서 있던 거지. 그러다가 머리 조아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동력이 밝아서 해가 떴어. 근데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서 봤더니 이미 나를 혼내던 호랑이는 벌써 가고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마침 아침에 밭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북각 선생이 어떻게 했어? 내가 지난번에 일찍 들으니 예전에 한번 들은 바가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이러면서 갑자기 양반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호랑이한테 혼나느라 이렇게 조아리고 있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뭐 배운 바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19번에 북각 선생의 행위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임기응변.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 임시 변통도 같은 의미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고, 1번의 전전반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운 자리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뒤척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침소봉대 같은 경우에는 바늘처럼 조그마한 일인데 이렇게 크게 불려서 떠벌리는 것. 그리고 4번의 조삼모사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가지고서 비유를 한 거지. 원숭이에게 뭐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고 이랬던 것을 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이래서 사실상은 똑같은 것인데 이제 꾀를 부려서 남을 희롱하고 속이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삼모사.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3번 임기응변이 적절하다. 넘겨서 20번.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박지원의 호질 내용과 일치하는 것. 1번 북각 선생은 범을 만나서 두려워하였다. 맞지?